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민 박사, 곰 박사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환절기도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환절기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봄 환절기와 가을 환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겪는 건데 예를 들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털갈이를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봄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추운 날씨에 적응됐던 몸을 이제 더운 날씨에 적응하는 몸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환절기, 쉽게 말하면 어떤 전환기가 될 거고, 가을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에 이제 더운 날씨에 적응했던 몸을 이제 추운 날씨에 적응할 몸으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봄 환절기에는 좀 들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먹을 것도 많아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얼어 죽을 걱정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온 어떤 그런 환절기다 보니까 봄 환절기는 좀 들뜹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좀 쫙 가라앉아 있고 약간 안절부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새벽에 좀 잠이 깨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이런 설명도 같이 드리곤 하는데요. 가을 환절기라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하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요즘이야 상관이 없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겨울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해 또 살아남기 위해서 겪어야 될 마지막 시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개미처럼 뭐 먹을 거를 많이 모아놓고 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계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 환절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분이 쫙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진지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좀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아지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을 환절기에는 좀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시면서 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물론 또 이제 새벽에 기온이 훅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수면의 어떤 변화도 경험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원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는 지방의 어떤 그런 함량이 다르다 보니까 지방이 좀 적은 어떤 남성 개체들이 이런 추위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좀 더 예민하게 느껴서 그래도 가을을 남자들이 더 많이 탄다. 그래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다 보면 그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뭐 요즘은 뚱뚱한 남자들도 많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을 환절기를 들어서 굳이 뭐 이런 얘기 설명을 왜 들리느냐? 요즘 보면은 참 예전에는 그런 화병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 그 화날 일이 있었어요. 뭐 그게 배우자가 됐든 또는 뭐 사업이 안 풀리든 또는 무슨 뭐 어떤 뭐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화병들이 촉발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화병이라는 게 이제 우울증이 어떻게 감정적인 소모를 심하게 겪다 보니까 두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우울증이 좀 신체적인 문제,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두근거림도 느낀다든지 자꾸만 한숨을 쉬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식은땀도 많이 나고 귀가 먹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명도 들리고 뭐 이런 어떤 진짜 그래서 막 밤에 진짜 내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바깥을 뛰쳐나가고 싶은 어떤 상황을 그냥 확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공황 증상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걸 화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 요즘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요즘은 최근 몇 달이 아니라 사실 최근 몇 년입니다. 최근 몇 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특별하게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 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하고 그냥 열심히 살 뿐인데 이런 증상을 나타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열심히 살았으니까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여유로워지는구나, 이런 걸 느껴야지 될 텐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그렇게 여유를 즐기시는 분이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습니까? 저는 뭐 언론에나 그럴 듯한 사람이 나오지만 과연 그런 사람도 여유를 즐기고 있을까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여유로워지고 룰루랄라 편해지는 그런 경우는 마치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들리지만 내 주변에는 없는 것처럼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다들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가진 에너지를 100% 다 써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할 일을 하고 뭔가 할 일을 다 하고도 에너지가 남으면 또 뭐 더 할 거를 찾고, 그게 뭐 운동이 됐든 뭐 어떤 뭐가 됐든 간에 뭔가 내 인생을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워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잠잘 시간까지 아껴서요.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유로워지시는 분은 사실 저는 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 달리는 말에서 내가 이 고삐를 놓치거나 내가 다리에 힘을 풀면 나는 바로 이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다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여유가 없음에서 오는 그런 부분에서 화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더 여유로워지고, 그런데 그 여유가 안 오는 거죠. 우리가 힘을 100%를 쓰는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100%를 쓰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오지를 않아요. 마치 평생을 노력해서 등산을 해도 정상에 오를 수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계속되는 좌절이 결국은 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화가 마침 바깥으로 터질 게 있었을 때 바깥으로 터져나오면은 뭐 우리가 그걸 분노랑 짜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심지어 요즘은 바깥으로 터질 게 없는데도 그냥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랑 짜증이. 또 그런 분노와 짜증을 아유 뭐 내 탓이지, 뭐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자책감으로 터지는 사람들은 그런 화를 우울증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건 아니죠. 그럼 바꿔 말하면 열심히 안 살아도 불행해지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말장난 같이 들리시겠지만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열심이라는 부분, 뭐 저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주마가 편이라는 얘기 있죠?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 열심히 하는데도 더 채찍질을 한다. 저는 참 그 주마가 편으로 이렇게 길러지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저는 그것은 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첫걸음이 되는 교육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행복감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뭔가 만족감, 내가 뭔가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을 때 마침 흥겨운 기분이 살짝 든다, 뭔가 기분이 살짝 좋아진다,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딱 충족될 때 그게 잠깐이 됐든 조금 더 오랜 시간이 됐든 그때 느껴지는 감각이 행복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족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호와 심포도라는 이솝 우화에서도 보지만
합리화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만족감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요렇게 저렇게 합리화를 시키면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흥겨운 기분, 뭔가 흥겨운 느낌은 그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어느 순간에 산들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기분 좋다, 그런 걸 느끼듯이 뭔가 우리가 살면서 슬쩍슬쩍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을 하고 살고 있고 항상 진짜 말처럼 그냥 달리는 데만 이렇게 우리가 치중하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말을 달려보시면 알지만 뭐 여유 있는 사람, 베테랑들은 모르겠지만 말 처음 타는 사람들은 말에서 안 떨어지는 게 목적이지 주변 상황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게 되면 주변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승격계에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분들을 잘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흥겨움만 있어도 행복한 건 아니에요. 즐거울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감만 있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은 느낄 수 있지만 행복감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우리는 그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잠깐이나마 갖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맛있는 거를 만족스럽게 먹었는데 식당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같이 먹는 사람들도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서비스도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느끼는 바로 그런 느낌의 행복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감에서 흥겨운 기분은 내가 조금 좀 여유를 좀 놓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야지 나한테 불어오는 어떤 그런 산들바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길거리를 갈 때 우리한테 기분 좋은 그런 바람들이 슬쩍슬쩍 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표지만 생각하고서 그냥 열심히 빨리빨리 걸어가야지, 뭐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간다, 절대 우리가 기분 좋은 산들바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여유가 있어,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흥겨움, 이게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안분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돼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감을 좀 자주 느낄 수 있을 텐데, 주마가 편이라는 방식은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만 집중을 해야 돼요. 흥겨움 따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만족감도 못 느끼고 흥겨운 것도 못 느끼는데, 가짜 흥겨움, 우리가 오락을 한다든지, 오락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좋은 재밌는 데 놀러 간다든지, 좋은 재밌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래서 쿵짝쿵짝 하면서 어떤 그런 가짜 흥겨움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만한 자포자기를 이 만족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부분, 내가 작게 노력했던, 많이 노력했던, 내가 달성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느끼는 게 만족감이에요. 자포자기와 만족감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 원래는 목표를 높게 잡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목표를 수정해. 그래서 내가 수정한 목표대로 어쨌든 성취했어. 그것도 만족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만족감이 돼요. 근데 이런 어떤 주마가편, 최선이라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해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게 최선이지 적당한 최선은 없다. 이런 식의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해서 더 힘들게 달리게 해야 된다 라는 식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주는데, 그런 방식으로 뭔가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데 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지금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 이렇게 본인한테
부정적인 생각, 그게 자책감이 됐든 내 능력은 부족해라는 그런 자기 혐오나 또는 자존감이 떨어진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자체가 화를 일으키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제가 제 방식을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100%의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전 70%만 쓰려고 해요. 왜? 30%라는 거는 그날 하루가 끝나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갑에 항상 비상금 준비해 놓고 우리가 번 돈 다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일을 위해서 뭔가 만약의 사건을 대비해서 항상 내가 30% 정도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확히 내 인생에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에너지를 정확히 딱 100등분 해갖고선 딱 70만 써요. 이건 안 되지만 적당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젊을 때는 주변 분들이 저를 뺀질거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을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공휴일은 다 쉬고 그리고 이제 진료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평일날이라든지 뭐 이런 데 쉬는 날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뭐 그런다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병원을 할 때부터 그 당시만 해도 주 6일 근무할 때 주 6일 근무하고 보통은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심지어는 야간 진료도 하고 그러는 때인데 저랑 같이 개원하고 있는 저희 공동원장하고는 주당 4.5일 근무를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더 많이 근무하면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뭐 그게 동사무소 가는 일이 됐든 은행을 가는 일이 됐든 아니면 뭐 누구랑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됐든, 그래서 저는 내 시간을 다 그렇게 빡빡하게 쓰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30%의 여유가 남은 상태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셔도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힘을 빼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목표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만족감이라는 부분, 그런 목표가 실행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만족감이라는 걸 경험하시고, 그리고 30%의 여유를 남기다 보면 조금 주변도 좀 돌아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나니까. 그러다 보면 내 기분을 좀 즐겁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만족하고 있을 때 또 그런 기분이 들면 내 인생 괜찮다, 내 인생 행복하다 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요즘 보면 이제 특히나 젊은 분들이 오셔서, 나이 분들보다는 이렇게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항상 힘들까요? 라는 걸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도 제 자식이 그런 아이 또래여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우울증이 와서 이제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참 마음 편히 쉬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주변 가족들의 눈치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래도 그렇고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여유가 어딨나?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는 거고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뭔가 내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쉬어줄 줄도 알아야 돼. 그게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루틴 만들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사소한 계획이라도 세워보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 제가 그 영상에서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딱 한 번만 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드렸지만, 보통은 제가 제 진료 시간에 이제 제가 이게 드리는 얘기는 최소한 우리가 자는 시간하고 깨는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자. 본인이 시간을 정해라. 단 자정에서 새벽 4시라는 시간은 두뇌가 회복되는 정말 유일하고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왜? 지금은 이제 머리 쓰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뇌 기능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치매 걱정 없어도 이때의 수면을 많이 못 취하는 게 누적이 되면 나이 들어서 치매 생긴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정에서 새벽 4시를 포함하는 수면 시간으로 시간을 정하고 요 시기에 계획, 요 시기에 잘 거를 계획하고 요 시간에 일어날 걸 계획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과 실행이 되는 부분을 매일 경험하다 보면 다른 일도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는 또 그런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만족감을 또 경험할 때 또 여유 있게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한 70% 정도만, 저는 그냥 70%를 최선을 다하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를 다 최선을 다하는 거는 그건 최선이라기보다는 약간 미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렇게 다 써버리면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는 어디서 그거를 보충합니까? 만약에 그게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번 돈을 그냥 매일매일 다 써. 그러면 뭔가 급전이 필요할 때, 뭔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디서 보충합니까? 돈은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되지. 내 인생은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테니 나의 에너지를 그냥 무조건 다 쓰고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요즘 보면 헬스장 보면은 뭐 진짜 막 바들바들 다 이게 할 것까지 다 뭐 했을 때 이제 자 회원님 여기서 한 번만 더 그러면서 헬스장 나갈 때 너무 힘들어서 기어서 나가줘야 제대로 운동한 겁니다. 그래야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러지만 그거는 이제 근육 만들 때 얘기고요. 또 그것도 무리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횡만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이제 라브도마이얼라이시스라 해서 정말 건강에도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인생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100%를 다 쓰는 어떤 그런 미련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항상 여유를 남겨 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꼰대처럼 제 나이가 있으니까 잔소리처럼 드린다면, 그냥 열심히 사는 거, 그냥 남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남들이 이런 걸 해갖고서는 뭔가 성취를 했다니까 나도 그걸 해보면 어떨까. 자격증도 제일 흔한 예죠. 저 사람이 자격증을 따서 뭔가 스펙을 만든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자격증을 따보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냥 의자에 오래 앉아서 책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공부 성적이 오를 것처럼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아니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도 내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이라는 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란 사람이 이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 요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고, 이런 걸 하려면 내 눈앞의 일에 100% 노력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70% 정도만 일단은 노력해 보시고 항상 이 30% 정도는 나를 위해서 그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고민을 할 때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독서를 추천을 드리는데, 요즘 또 독서하는 또 책 많이 안 읽으시는 분위기니까 그럴 때는 또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하고 또 이렇게 또 대화를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상담센터가 됐든 정신과가 됐든 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막상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열심히는 노력하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화가 나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떨어지고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고 이 힘든 인생을 내가 왜 사나 싶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야 맞는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인생 계속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을 마련해 봤고요. 그런 면에서 참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시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바빠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애가 안 바쁘면 부모가 불안해서 애 바쁘게 만들어. 정말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 때부터 그렇게 뭐든지 시간을 촘촘하게 이렇게 쪼개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마치 인생의 큰 실패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부모님이 지켜봐 주실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 아이가 원하는 거, 저 아이가 원하는 거, 세상에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명의 아이가 원하는 건 다 달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말 이것도 한 2, 3년 된 얘기인데 그래도 이건 2, 3년 된 얘기인데 아이들도 병원에 이렇게 초진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문장완성 검사라는 걸 해요. 물론 아이들의 문장완성 검사는 어른들의 문장완성 검사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뭐 진지한 주제는 아닙니다. 뭐 내가 원하는 내가 변할 수 있는 동물이 된다면 어떤 동물로 변하고 싶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요. 그럼 그런 것 중에 이제 장래희망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요즘 애들 장래희망은요 건물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냐고 이렇게 그런 질문이 있으면 100억이 있어야 된대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도대체 건물주란 얘기 그리고 50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얘기 이게 한두 명한테 나오면 모르겠는데 수십 명한테 1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건물주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 만족을 할 수 없는 이 만족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인생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지금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레파토리가 애들이 테레비를 보면서 나왔겠습니까? 누군가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준 거죠. 또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작든 목표가 크든 그거를 성취할 때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살 때 좀 여유가 있어서 주변을 이렇게 볼 때 나한테 뭔가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좀 그런 즐거운 기분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흥겨운 기분들이 그런 흥겨운 기분이 만족감을 갖고 있을 때 딱 뜬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나 행복하다라는 어떤 이런 행복감이 만들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바보 돼. 너 완전 루저 돼. 인생의 실패자가 돼. 이러면 그 아이는 일단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기둥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아이들은 더 이 흥겨움에 더 집착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부모 말 잘 듣고 달성하지도 못할 목표를 향해서 그냥 무조건 마치 달리는 소나 말처럼 그냥 그렇게 주인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흥겨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런 아이들도 행복해지진 않아요. 왜? 만족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젊은 청년들, 또 초기 성인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는 노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부분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좀 기다려 보세요.
내 인생에 내 기분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그때 느껴지는 게 행복함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을 많이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